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김한주 의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및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고창 부안의 김규령 의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 체제의 교육혁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교육개혁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연령과 수준, 그리고 환경과 진로의 방향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어 적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해 가야 할 방향과 주어진 현실의 차이가 있어 교육 현장에서 갈등과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현재 교육 현장은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도 같이 시급히 돌봐줘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론은 어차피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질의하는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정책 질의는 부감이야 분들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감님께 작년도 정책 질의할 때 독화살 맞은 환자를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라고 질의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예, 그렇죠. 우선 환자를 살리고 봐야 된다는 점이죠. 네. 근데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 환자와 같은 현실에 있다라고 우리 교육 동지들과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면을 보느냐, 또 보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본질을 치료해야 되는데, 독화살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시적인 거에 주변에 바둑으로만 하면 수순이 좀 틀렸다라고 그럴까요? 좀 그런 점으로 보는데 내용을 우선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학교장의 어떤 권위를 좀 무시하는 그러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전북 이 교육의 학력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 국가수준 평가에서도 보통 이상이 16개 시도 중에서 12위고 또 기초 학력 그 미달 부분은 이 비율로 16개 시도 중에서 16위입니다. 그건 뭐 나와 있는 거니까 인정하시죠? 의원님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건 인정하시죠? 그 전체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나타나 있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금년도 2011학년도 대학 입학 진학 성적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수도권 대학 진학 의학계열일지 아니면 특수목적 대학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그 비율을 보면 연 3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수목적 대학 또 특히 경찰대학 같은 데 보면 전국 최하위로 입학한 3명, 120명 중에 3명 합격했는데 3명 다 상상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수도권 대학 아까 말씀드린 의학계 이쪽에 진학한 그 학생들의 수를 보면 50명 이상 진학한 그 전라북도 고등학교 수가 12개교입니다. 12개교. 12개 중에서도 상상고등학교, 유구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를 제외하면 9개 학교입니다. 재수생까지 하면 약 500여 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대학 시험을 보는 전주익상 군산을 다 포함해서 50명 이상 수도권 이상 대학을 보내는 학교가 9개 학교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상 이 학력, 기초 수준 이하의 미달 학생 그 학력, 그 다음에 최우수 학생 이 부분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학력이 전라북도가 성공을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만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을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니까. 며칠 전에 발표한 수능 시험 성적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상당히 괄목할 만한 상승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저기하니까요. 근데 수능도 당연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서 약 500여 명 되는 자립형 학교인 상산고등학교를 제외하면 교육감님이 생각하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 자립형 학교 중에서도 상산고등학교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 또한 500명 이상의 시험을 본 그러한 우수 학생의 500명이라는 숫자는 그 신문지상에 나타난 데이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장 중심의 그러한 자율경영 책임제를 존중하지 않고 이런 학력을 올릴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장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20조 1항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조에 분명히 학교를 통할하고 학생을 교육하고 교원을 지도 감독하고 이렇게 돼 있죠? 네.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교원 평가에서도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교원 평가 지금 방안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수요자 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 학생 만족도, 그 다음에 교원의 3인 이상의 다면 평가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교원을 제대로 모든 방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분은 교감, 교장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학부모, 학생이 1년 1회 이상 평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죠? 1회 이상. 그러면 1회 이상 많으면 이제 3번을 한다고 봐요. 3번 평가에서 선생님들을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장, 교감은 항상 수업장학을 사실은 학교 교무를 통할한다 중에서도 사실은 수업장학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교원평가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이 교장, 교감의 역할은 뭡니까? 교장은 교원평가에 관한 책임자이고요. 교감은 관리할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아니, 교원평가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도 지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교원, 여기는 좀 짚겠습니다. 학교장 관계는 없어도. 초등학교 그 2학년 이하의 이 교원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해도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담당하는 담임선생님들은 어떻게 평가해요? 해야 되는데 평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어린아이들이 아니 그러니까 교원은 평가를 하긴 해야 하잖아요. 아니 그 교원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모든 학년이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거기 또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들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고등학생은 어떤 부분이든 고등학생은 이미 의식이 많이 육체적으로 성장했는데 저는 아래 단계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유치원, 유아원, 그 이하.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어느 점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것이 인성 부분이든 아이들의 그런 그 기초 질서를 지키는 부분이든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들 중에서 사실은 이 낮은 그 연령일수록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언급한 게 없어요. 그 교원 평가가 됐던 여러 가지 학생 인권이 됐던 아니면 인성교육이 됐던 여러분이 봐도 그 이하 단계는 없습니다. 그 교원 평가에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 TF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TF팀이 우리 교육계에 갑자기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4월 말까지 생활 규정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죠? 네. 근데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내용도 잘 파악지 못합니다. 여러 번 담당자나 교장을 연수를 시켰어도 공문을 이게
소위 그 표현들은 잡무를 갖다가 불필요한 업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지금 더 많은 것들이 더 양이 더 많아지고 일선학기를 혼란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학생회 중심의 교내 자치법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에 자치법을요? 예, 자치법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인성인권 존중 그 책자에 보면 그다음 학생회 의결 사항을 존중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죠? 네. 그리고 또 대의원회 의결 우리 도의회에 있는 것처럼 대의원회를 구성해서 의결 기구를 설치해라 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다면 대의원회를 의결 기구화하고 학생회 의결 사항을 존중하라 하고 학생회 중심 교내 자치법을 운영하라 한다면 그렇다면 인성인권 부분은 학생들이 다 주도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 그 학생회 중심 교내 자치입법 그 용어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어느 자료에서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책자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뭐 체벌 금지, 두발 단속 제한, 핸드폰 금지 뭐 다 좋습니다. 방법이 문제지. 문제는 지금 교육 현장에 대해 교실 현장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감한테도 그렇고 국장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교육 현장은 지금 여기에서 유배되는 학생들은 학교장이 외부 기관의 위탁 교육도 할 수 있고 교내에서 처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처벌이 아니고 징계죠. 예, 그러니까 징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 현장은 우리 선생님들은 온정주의가 아주 많습니다. 차마 학생을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학생 뒤에는 학부모가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교실 수업,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실 수업을 방해하는 정도는 아주 선생님들이 다루기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위탁교육을 보낼 수도 없고 수업을 적당히 방해하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이성을 적당히 아주 혼란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 독화살 맞은 이 교실 현장입니다. 이건 우리 교육 동지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의원님, 예. 지금 방금 예로 드신 그런 상황이 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고등학교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성적 판단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심한 게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가장 그 학력으로도 나타나 있어요. 가장 낮은 단계 수준을 보이는 것이 중학교 성적입니다. 이게 아주 이게 그 초등학교는 그래도 저학년으로 갈수록 괜찮아요. 고등학교는 그런데 중학교는 아주 대단히 혼란스럽고 그 부분을 말해 교육감님. 난 교육감님 생각은 비교적 순수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의 좀 그 의견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제가 그 전에 교육계의 전체 큰 눈으로 교육감은 모든 부분을 다 포용한다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큰 눈으로 모든 분야를 다 보셔야 되는데 조금은 한 부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듣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교육감님하고 대화 중에 자꾸 교육감님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다르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교육감님은 어느 쪽에서 보냐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교육감님? 네,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예. 자, 한 가지 말씀드리죠. 예. 지금 그 중학생들 그 지도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중학생 지도 어려움은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쭉 발생한 문제고 그리고 학생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볼 때 지도가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중학생 아니겠습니까? 물론 연령적으로 소위 사춘기라는 그런 네, 격이고 네. 반항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교육과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인데 또 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운 연령인데 이렇게 대안 없이 학생의 인권을 누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존중하죠. 그런데 그런 대안 없이 이러한 그 학생들의 분야에서만 접근을 하니까 이건 아마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좀 객관성을 가진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으면 하는데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저도 네. 이런 부분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학교 현장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그런 일부분만 가지고 이런 대안을 이렇게 그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자신 없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비중 있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업무 경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없네. 업무 경감에서 지금 교감을 공문서 처리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공문서를 교감이 접수하고 행정실장과 교장은 공람할 수 없고 교감이 공문을 접수해서 담당자에게 넘겼다가 정보를 이 자료를 제공받아서 교감이 공문서를 작성해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학교 사무 위임 전결 그 표준안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 업무를 교감과 행정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대로 그 부분은 복사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장악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공문서나 손대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 다음에 회계 부분에서 물품 30만 원 이상은 교감의 결제를 받고 30만 원 미만은 교장이 아닌 교감의 결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네. 그렇다면 그것도 좀 폭넓게 보세요. 학교에서 3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3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교장이 공문도 공람을 하지 못하고 30만 원 이하에 대해서 결제권이 없다면 교장이 어떻게 교무를 통할하고 학교를 경영하겠습니까? 의원님, 그 위임 전결 규정 성격이 규정상 예를 들어서 교감에게 또는 행정실장에게 정결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행정실장이나 교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처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현장의 현실인데. 그런데 학교 현장의 현실을 교육감님 그 부분도 좀 폭넓게 보세요. 우리 교육 현장에 학교 내에 갈등이 많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규정을 주장하고 행정실장과 교장을 무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우리 교육자 선생님들이 교육감님 수준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알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부분은 또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책임은 전결을 해도 책임은 교장한테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계 부분과 공문서 부분에 교장을 제외시키고도 할 수 있다. 교장을 제외시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혼란이 많이 야기 될 수가 있고, 시간이 저기 하니까 그 전주 시내 모 고등학교 감사의 경우에 있어서 교장의 비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지를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도난 사고가 있을 때 학생들을 일괄 조사를 하고 아니면은 호주머니 검사, 가방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고 교장의 인권을, 그리고 고발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같은 원안에 선생님들한테 교장의 비리를 적어내라 했다면 이건 고발 수준이라고. 고발이 아니고 감사 민원이고요. 예. 근데 교육감님, 이게 교원 평가를 하든 교원 평가를 하든 아이들 학력 수준을 높이든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하든 절대적으로 교감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이게 현장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더 폭넓게 토론을 해보세요. 이 부분요.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저도 학교 교장을 12년이나 했습니다만은 교장이 좀 개선해서, 부족한 점 많이 있어요. 고쳐야지만 개선해서 학교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저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의원님 생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교감선생님이 많이 힘을 잃고 있다, 이런 판단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교장 선생님 중에 과거보다는 교장이 참 편해졌다, 좋아졌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 저도 그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데 교육감님도 반대해서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의원님,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